마이크 테스트. 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난 꼭 소득자를 얻어 항상 철없고 게으른 어른 게르니로 살 테야. 안녕 반가워나 게르니야.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코인은 탈중앙화 되었는가? 파이코인이 가야 할 길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게.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여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자, 형들, 요즘 파이코인 가격이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996원, 지금 뭐 이제 1000원도 안 되네. 많이 떨어졌어. 2250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지금 뭐 50% 이상이 빠진 것 같은데, 가격이 너무 낮아서 실망하는 형들이 많고, 내 레퍼럴 팀 중에는 더 이상 파이코인을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형들이 많다고 푸념을 많이 썩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내가 이번 영상에 준비할 내용은 우리가 파이코인에 대해서 여러 방면을 좀 생각을 해보고 향후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여태까지 파이가 끌고 온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 그 중에서도 내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이 탈중앙화야, 탈중앙화.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중앙의 권력을, 중앙의 1%, 전 세계 탑 1%, 은행권, 권력가들, 이런 사람들을 못 믿겠어서 중앙을 다 해산시키고 분산화된 노드 시스템으로 금융을 바꿔보자 해서 나온 게 비트코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철학은 탈중앙화야. 그때까지만 해도 확장성, 즉 속도로 인해서 범용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전 세계의 각 지역에서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용 유스 케이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일단 첫 번째 목적은 탈중앙화가 목적이었어. 그래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탈중앙화를 먼저 보자고. 뭐 탈중앙화 이외에도 조금 전에 얘기한 범용성, 넓은 범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느냐? 이건 이미 내가 봤을 때는 파이코인이 이룬 성과 중의 일부라고 생각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뭐 1억 명 이상 되는 유저들이 파이코인을 홀드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뭐 나중에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고 먼저 우리는 탈중앙화 부분만 얘기를 해보자. 자, 그래서 탈중앙화가 그럼 뭐냐?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래.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단독으로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예를 들면 게르니가 누구한테 100원을 보냈다. 누구한테 100원을 받았다. 혹은 형들 중에 누가 A가 B에게 100원을 받았다, 보냈다 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은행, 금융 기록들을 우리은행이라는 이 단독 업체가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지. 유튜브도 똑같아. 내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그 영상을 내려받아서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 노트북에서 받아서 보는 거겠지. 네이버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데이터를 단독 기업들이, 업비트, 중앙거래소도 마찬가지야. 각자 단독으로 회사들이 데이터를 보관하는 게 기존의 시스템들이었어. 자, 그러면 저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하면 분산화시킬 수 있을까? 그렇지. 당연히 여기, 여기, 어, 중앙에 집중화된 데이터를 옆에, 누구든, 어떤 컴퓨터든 이 데이터를 이렇게 분산을 시키면 돼. 이렇게, 여러 컴퓨터로 분산을 시키면 돼. 그럼 이게 중앙화가 안 된 거잖아. 네이버에서 데이터를 뭐 어떻게 하고 싶어도 여기 데이터, 여기 데이터, 여기 데이터, 여기 데이터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 소유는 예를 들어서 이건 게르니 거, 이건 뭐 A형 거, B형 거, C형 거 이렇게 돼 있으면 네이버에서 데이터를 조작하고 싶어도 이걸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조작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분산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바로 음,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거지. 그래서 비트코인 코어 기터브라고 치면 비트코인 소스 코드, 노드의 소스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은 뭐 2100만 개가 생산이 되고 언제 반감기가 오고 어떻게 하면은 합의 알고리즘이 작동되고 누구한테서 데이터를 받아서 어떻게 전체 데이터를 뿌리고 등등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를 들어서 자판기의 안쪽을 열어놔서 기계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안에서 커피를 어떻게 자동으로 타는지를 다 보여줬단 말이야.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여기는 지금 C++이나 파이썬으로 개발이 됐는데, 그리고 C로도 일부 돼 있지. 그래서 이 언어들을 아는 개발자들이라면 전 세계 어떤 개발자들이건 여기 비트코인 이 코어 소스 코드를 뭐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하드포크해서 다시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소스 코드를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여서 여기는 고쳐야 돼라고 제안을 해서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비트코인 임프루먼트 프로포절이라고 해서 BIF 뭐 1, 2, 3, 4 숫자가 쭉 올라가면서 개선 제안을 계속하지. 그래서 여러 프로그래머들이 보고 요거 괜찮다 적용하자 하면 적용하고, 그렇게 개선이 돼서 뭐 소프트 포크도 하고 하드 포크도 하고 그렇게 되지. 자,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내려받아서 각자 원하는 사람, 누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뭐 미국 정부, 중국 정부 이런 승인 필요 없어. 뭐 사토시 나카모토의 승인 필요 없어. 단지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내 컴퓨터에 그대로 이게 만약에 게르니 컴퓨터다 하면 여기 내려받아서 설치를 하면 돼. 그럼 나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약 1만 1.6만 1만 6천 대의 비트코인 노드가 돌아간다고 해. 그래서 나도 이제 거기 네트워크에 이제 붙는 거야. 거기. 1만 6천 개의 노드 중에 하나로 나는 이 내 노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이 네트워크의 작동 방식은 어떻게 된다고? 아까 얘기했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노드는 여기 소스 코드에 작성된 대로 그대로 움직여.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노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어. 그리고 허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공격해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여태까지 15년, 한 2008년, 2009년에 나왔으니까 한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해킹 공격들을 받았겠지, 비트코인이. 하지만 살아남았다. 이게 바로 탈중앙화, 분산화된 노드가 동작하고 있다는 증거지. 자, 그래서 구글에서 비트코인 노드 스테이터스라고 하면 비트코인 노드 스테이터스가 나와.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에 현재는 총 몇 노드야? 10, 100, 1000만. 현재는 2만 2천여 개의 노드가 돌아가고 있네. 전 세계적으로 그래프도 나와 있고. 자, 그래서 뭐 미국도 있고 뭐 독일, 프랑스 등등 여러 나라들에서 이렇게 노드를 돌리고 있지.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노드를 돌리는 승인권자는 아무도 없어. 그냥 내가 내 집의 PC로 노드를 돌리고 싶으면, 플로드를 돌리고 싶으면 여기 이 소스 코드를 다운받아서 돌리면 돼. 하지만 뭐 플로드를 선택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선택 옵션은 있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누구든 어떤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어떤 단체의 승인이나 허락 없이 그냥 내가 노드를 켜고 싶으면 켜고 끄고 싶으면 끄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요게 지금 탈중앙화, 노드를 탈중앙화 시킨 거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제 파이,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파이, 그리고 파이가 포크했다고 하는 SCP 스텔라 루멘의 노드 정보를 한번 비교해서 볼게. 자, 먼저 파이스캔.io에 들어와서 노드에 들어가서 현재 파이의 현황을 볼게. 자, 그러면 액티브 노드는 31대이고 밸리데이터 1대야. 이게 지금 코어 팀에서 관리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 여기 나와 있지. 밸리데이터 코어 팀. 그래서 1대의 코어 노드가 돌아가고 있어. 자, 뭐 현재 파이코인이 포크한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이라는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요 노드 개념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현재 이렇게 노드가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해서 이게 비트코인의 22,000대, 조금 전에 본 22,000대의 노드처럼 똑같이 작동하진 않아. 그래서 보통 여기 보면은 노드 타입의 밸리데이터, 와처 이렇게 있는데 이 밸리데이터가 핵심이야. 그래서 이게 하나만 있다면 많이 중앙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야, 현재는. 자, 그런데 파이는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포크했다고 했잖아. 자, 그럼 그 스텔라 루멘의 노드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일까? 이게 스텔라 비트 .io라는 곳에서 노드 정보를 지금 볼 수 있어. 자, 보면은 지금 딱 봐도 노드 파이 노드와는 비교가 되지. 밸리데이터 노드가 지금 한 대밖에 운영이 안 돼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스텔라 루멘은 밸리데이터 노드만 지금 몇 개야?
93개가 넘어. 즉 이게 다 그러면은 파이코어 팀처럼 한 곳에 모이느냐? 그것도 아니야. 여기 보면 밸리데이터라고 있지.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어, 알파노드 밸리데이터, 뭐 FT 밸리데이터, 잠깐만. 어, 여기 밸리데이터 중에서도 단체, 특정 단체들의 밸리데이터, 알파노드, 뭐 베타, 감마노드 밸리데이터 등등 이렇게 많고 단체 보면은 블록 데모 INC, 크레딧 테크놀로지 LLP, 뭐 프랭클린 템플랜트, 럽스타, 퍼블릭 노드, 사토시 페이, 스텔라 디벨롭먼트 파운데이션, 요거 SDF라고 하지. 어, 스텔라 스텔라.org 비영리 단체 여기 SDF라는 여기서 만든 게 스텔라 루멘인데 실제로 파이코어 팀에서 운영하는 게 한 대라면 스텔라 루멘에서 SDF라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는 요거야 요거 그래서 요게 일부라고 일부 다시 퍼블릭에 가서 스텔라 모드 디벨롭먼트에 가면 몇 개야 이게 요게 밸리데이터가 숫자로 볼 수 없나? 3개를 지금 돌리는 거 같네, 밸리데이터가. 그지? 그러니까 코어 팀에서 예를 들어 3개고, 다른 또 단체에서도 많이 돌리는 게 스텔라 룸맨이야. 지금 딱 봐도 이렇게 많지, 엄청. 그래서 내가 하려는 얘기는 현재, 음, 뭐, 파이를 정말 좋아해, 나도. 6년? 나에게 처음 코인 세계로 이끈 게 파이코인이고, 파이코인을 처음 스마트폰으로 채굴 해서 지금 6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파이에 대한 정이 내가 굉장히 많이 쌓였단 말이야. 그리고, 어,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 아, 정말 부푼 꿈을 가지면서 나를 소득으로부터 자유를 이루게 할 수 있는 코인이구나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고, 혹은 뭐 스캐미네 만에 이런 썰이 돌 때는 실망했다가 막 여러 가지 나를 오르락내리락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만드는 코인이어서 정말 애증의 관계예요. 정말 정도 있고 증오하는 것도 있고 실망스러움도 있고 여러 가지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 파이는 내가 이걸 깔려는 거는 아니고 내가 제목에서도 얘기했듯이 현재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전 영상에서 계속 해왔듯이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라는 걸 좀 알았으면 하는 거야.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어젠가 지난주에 내가 영상을 찍었는데 어떤 매체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파이는 현재 밸리데이터가 지금 한 대잖아. 한 대가 돌아가고 있잖아. 어, 탈중앙화와는 거리가 좀 멀다, 현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 여러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파이가 중앙거래소에, 어, 상장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컨센서스 2025에 뭐 어떤 협력업체를 발표한다느니 많이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는데, 여러 가지 루머도 많고 썰도 많고 여러 블록체인 관련 코인 관련 매체들에서 여러 소식을 나르고 있는데 일부 의견 중에 현재 파이가 가격이 이렇게 된 이유는 탈중앙성 현재 밸리데이터 노드가 하나잖아 탈중앙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어 그런 걸 잘 봐야 하고 조금 전에 보여줬지만 스텔라 루멘은 이 소스 코드를 복사했잖아 파이코인이 스텔라 루멘의 소스 코드를 보여줄게 스텔라 여기 스텔라 코어라고 기터브라고 치면 나와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소스 코드가 있다 이걸 복사해서 붙여 넣은 거라며 그러면 어, 이 블록체인 스텔라 루멘이라는 합의 프로토콜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들었을 거다 물론 이걸 포크해서 또 커스터마이징 즉 파이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편집하는 것도 그것도 일이긴 해. 그래서 여기 포크라고 돼 있지요. 포크라는 개념이 요 포크 있지요. 포크라는 개념이 우리가 사용하는 밥 먹을 때 사용하는 그 포크가 맞아. 즉 분기라는 한글로는 분기라는 뜻이야. 그래서 한 개의 소스 코드를 가지고 여러 갈래로 이렇게 분기를 한다. 세 개뿐만 아니라 네 개, 다섯 개. 지금 여기는 997번이나 분기를 했지. 그래서 여러 번 소프트 포크, 하드 포크, 하위 호환이 되는 업그레이드를 소프트 포크.
하위 호환이 안 되는 업그레이드를 하드포크라고 하지. 자, 그래서 아무튼 스텔라 코어를 복사해서 붙여놨다면 파이 또한 파이 코어 깃허브라고 칠게. 허브라고 하면 연달아서 얘기할게. 내가 바라는 거 앞으로 파이가 가야 할게. 파이 앱스라고 하는 깃허브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파이 노드에 대한 코어 소스 코드도 올라와야 돼 이제는. 그것도 올라와 줘야지 외부로부터 좀 더 믿을만한 네트워크다. 혹은 이렇게 밸리데이터가 하나 있어서 중앙화된 네트워크가 아니다라는 그런 불명예를 혹은 그런 인식을 개선할 수 있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최소한 이 스텔라만큼 이렇게 이 정도 노드가 돼야지 어느 정도 탈중앙이 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게 보는 시선에 따라 달라. 탈중앙에 완벽 거의 가까운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이 스텔라 루멘을 봤을 때 SCP라는 스텔라 루멘이나 파일을 봤을 때 이거는 탈중앙화에서 거리가 먼 걸로 보이지. 하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중앙화된 데이터 시스템에서 봤을 때는 SCP와 파이는 그나마 탈중앙화가 됐다고 보여질 수 있지. 그래서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 하지만 현재 나는 파이는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스텔라 루멘을 소스 코드를 쓴다고 하는데 여긴 밸리데이터가 지금 90대가 넘지. 90세대. 그 중에서도 뭐 풀 밸리데이터는 70대가 넘고 기업 단체 같은 건 21개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쭉 보이는데 이거보다는 현재 확실히 많이 코어 팀에 중앙화돼 있다. 물론 현재 파이코인의 그 에어드롭 방식,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마이닝을 하는 방식을 봤을 때는 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기대가 더 큰지 몰라도 니콜라스 코칼리스 콜라 형의 그런 기술 기반의 그런 베이스 백그라운드 그런 걸 봤을 땐 우리는 더 큰 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파이가 조금 더 탈중앙화에 가깝게 가야지만 더 파이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가 더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